지난 2025년 1월 15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일단 전쟁을 멈추고 6주간의 휴전에 합의를 하면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된 지 471일 만인 19일부터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협정으로 하마스는 6주간 동안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4명을 석방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마스는 모두 5차례에 걸쳐 태국인 인질 5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모두 21명의 인질을 석방해 주었습니다. 아슬아슬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인질 석방, 과연 이런 식의 휴전 합의, 인질 석방이 옳은 것인지, 문제는 없는 것인지 오늘 브레드 포커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또다시 이스라엘 인질들이 계속해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선 계산법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선 이번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었던 테러리스트이자 죄수들을 풀어주는데 이스라엘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죄수 50명씩을 계산해서 풀어주기로 했다는 것이죠. 1월 19일에 1차로 이스라엘 인질 3명 석방, 그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 석방, 1월 25일 2차로 이스라엘 인질 4명을 석방하면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200명을 석방, 또 1월 31일 3차로 태국인 인질 5명을 포함해서 인질 8명을 석방, 팔레스타인 수감자 110명을 석방했고요. 2월 1일 4차로 이스라엘 인질 3명을 석방하면서 또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90명이나 석방했습니다. 2월 8일 5차로 이스라엘 인질 3명을 석방하면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183명을 석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21명의 이스라엘 인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인질 21명이 돌아올 때 팔레스타인 죄수는 673명을 풀어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죄수 33.65명을 풀어준 것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계산법일까요?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맨 처음 약속대로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모두 풀어주게 된다면 적어도 1000명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이스라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한 것일까요? 물론 한 사람이라도 모두 소중하고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요. 하지만 상대는 하마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는 지난 2011년도에도 인질 교환 협상이 있었습니다. 2006년 6월 25일 당시 이스라엘 육군 상병이었던 길라드 샬리트가 하마스에 의해서 납치되어 가자 지구로 끌려가서 인질로 붙잡히게 된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군은 길라드 상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자 지구 안으로 지상군이 직접 들어가서 대대적인 작전을 벌이며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상자만 내고 결국은 길라드 상병을 구출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납치된 지 5년 만에 이집트의 중재로 길라드 상병은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조건이 길라드 상병 1명을 풀어주는 대신 이스라엘의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1027명과 맞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1027명의 테러리스트를 왜 우리 이스라엘이 먹여주고 재워주느냐? 어서 빨리 범죄자들을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군인 1명을 데려와야 한다. 아니다. 어떻게 1명을 구하자고 테러리스트 1027명이나 풀어줄 수 있느냐? 이들을 지금 풀어준다면 저들은 분명히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는 업그레이드된 테러리스트로 변해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인질 1명을 포기하더라도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은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그야말로 정말
팽팽하게 둘로 나뉘었었죠. 단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국민이 적에게 잡혀 있다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그러려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아니다. 한 사람 때문에 1000명 이상의 죄수를 풀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것이 선례가 되어서 하마스는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니 한 사람을 포기하더라도 하마스와는 절대로 어떤 협상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딜레마가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한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가족들의 사정을 들어주기로 했고요. 1027명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을 모두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길라드 상병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풀려난 팔레스타인 죄수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 아히야 시나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히야 시나르는 이스라엘의 교도에서 풀려난 뒤에 가자지구로 돌아가서 하마스의 지도자가 되었고 결국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는 대학살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이스라엘 첩보기관인 신베티의 총장 러넨 바가 보고하기를 그때 당시 풀려난 1027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 중에는 자그마치 82%가 다시 테러리스트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15%는 직접 공격을 수행했거나 계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풀려난 팔레스타인 죄수 중에 100명은 중범죄자로, 즉 피해 굶주린 학살자들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미 풀려난 죄수들 중에는 2002년 텔아비브의 시푸드 마켓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자살 테러를 포함해서 12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살해한 테러 조직을 이끈 혐의로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은 아마드 바르쿠티, 또 11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살해한 예루살렘 모멘트 카페 공격, 15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살해한 리숀 레지온 스피델 클럽 공격, 9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살해했던 히브리대 프랑크 시나트라 식당 공격의 주범, 이렇게 여러 건의 범죄를 일으켰던 와엘 카셈, 위삼 아바시, 무함마드 오데르, 그리고 이미 여러 건의 테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가장 악명 높은 아라크사 순교자 여단의 전 사령관이었던 자카리아 브에이디, 이런 자들이 모두 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에 풀려나는 팔레스타인 죄수들 중에 중범죄자들은 해외로 추방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해외로 추방된다고 해서 하마스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가자지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들은 대부분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을 살해한 적도 없고 괴롭힌 적도 없는 민간인들이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고 가자지구의 아픈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불러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는 등 그야말로 인도주의적 친절을 베풀어 온 사람들이 은혜도 모르는 하마스에 의해서 인질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국민을 향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폭탄 조끼를 이용해서 테러를 하는 등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들입니다. 민간인과 테러리스트들을 똑같이 머리수대로 맞교환을 해도 분명히 불공정한 일일 텐데 이스라엘 인질 21명을 데려오면서 그 대가로 673명이나 풀어준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번에 하마스가 일방적으로 휴전 합의를 깨고 인질 석방을 중단 선언하지 않았다면 1단계에서 33명의 이스라엘 인질들을 풀어주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계산대로라면 약 1,000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풀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도 가자지구에는 약 65명 정도의 인질이 더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휴전을 통해서 인질이 모두 풀려나게 된다면 그 대가로
약 2천여 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이 또 풀려난다는 것이죠. 2023년 10월 야히야 시나르는 이스라엘 인질을 구출하고 싶다면 이스라엘 감옥을 모두 비울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억류한 모든 수감자와 교환하면서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즉각적인 수감자 교환 거래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은 모든 죄수를 다 풀어달라는 얘기죠. 2024년 7월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죄수들은 약 9,6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인질 교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죄수 중에 3분의 1이 풀려나게 되는 셈이죠. 단순한 팔레스타인 국민, 단순한 실수로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아닌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칼을 휘둘렀던 살인마 3천여 명이 풀려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 일정 부분은 또다시 가자지구로 또 서안지구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들이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그야말로 착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까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더욱 키우며 그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테러를 일으키려고 모의하지 않았을까요? 아히야 시나르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스라엘 인질들의 귀환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질들이 돌아온 것을 잘못했다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이스라엘 국민 못지않게 인질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동안 기도해 왔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이스라엘 정부와 하마스 간의 인질 교환 협상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죄수를 그렇게 함부로 풀어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진지하게 지난 15개월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지난 15개월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파괴된 건물과 엄청나게 늘어난 팔레스타인 사상자 숫자 외에 무엇을 이루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확인시켜준 것도 있기는 합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2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막아낼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아이언돔과 데이비드 슬링 또 에로우 시스템은 확실히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또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대피소로 피난해야 했긴 하지만 그래도 민간인 사상자가 대체로 최소한이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이스라엘만의 작전 독창성이 온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무선 호출기 삐삐 폭탄, 무전기 폭탄, 지도부를 표적으로 하는 정밀 공습, 시리아 영토에서도 이란 장군들을 여러 명 암살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전례 없이 전 세계의 안티 이스라엘, 안티 유대인들을 더 많이 만들어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ADL 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거의 절반이 반유대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이번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이스라엘만 비난하는 반유대주의 신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홍보하는 노력을 이스라엘이 좀 기울여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우리나라 대사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는 분명히 국제법을 위반해서 251명을 인질로 납치했습니다. 병원을 군사기지로 바꾸었고 가자 보건부를 통해서 사상자 대부분이 민간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마스는 민간인 지역에서 IDF와 싸웠고 인구에 섞이거나 민간인 구역 아래에 터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이런 부당함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기회가 있고 베냐민 네타냐후도
노련한 정치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팔레스타인 죄수를 풀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2023년 10월 7일에 그 끔찍한 참사를 또다시 겪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들을 보내면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겨들 것입니다. 아히야 슈나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주 브레드 포커스였습니다.